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4차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과 흥미가 좀 생기셨고 이해도가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차시에서는 그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앞에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곳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아큐먼 펀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클린 노보그라츠라는 분이 2001년에 이제 세운 비영리 기관 벤처 캐피탈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식량, 물 그리고 이제 공공 인프라에 관련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가한테 투자를 하는 기관이고요. 주요 이제 아프리카 쪽에 관련돼서 이런 사회 인프라 관련된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자를 발굴해서 초기에 이제 시드머니에 작은 돈을 주고 그 마을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성격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라고도 하고 인내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낮지만 사회에 다른 방식의 화폐로 측정되지 못하는 임팩트를 주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창업가와 기업한테 투자를 하는 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 기본권이 이게 이렇게 소리 울리네. 아큐먼 펀드 마무리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임팩트 투자 얘기하다가 임팩트 투자. 이러한 임팩트 투자가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기관과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그 펀드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창업 아이템에도 동시에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민간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라고 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많은 기회와 또 보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 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임팩트 투자 기관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투자 펀드를 만들고자 지금 펀드를 결성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3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지자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무료 교육들이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교라든지 하버드 이런 유명한 대학교의 창업과정 가운데도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관련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이트가 이제 코세라 같은 사이트인데 들어가셔서 소셜벤처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들으실 수가 있고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불, 30불 정도 가격을 내시면 이제 수료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인가요? 영어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 가운데 동시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도 하실 수가 있고 그룹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좀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도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K-MOOC이라고 과정이 있고 이곳에서도 카이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소셜 벤처 관련된 강의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아이템을 발굴하실 수도 있고 또 해외에
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개한 사례들을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분석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더해져서 좋은 사회적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하셔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관련된 컨텐츠만, 어르신들을 위한 컨텐츠 개발만 했었는데, 나중에 현장으로 갔을 때 이 컨텐츠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때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했었습니다. 2015년 정도여서 클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소개되기 얼마 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들도 있고, 또 더 많은 참여자들이 클라우드 펀딩에 그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펀딩도 여러분들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임팩트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 때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클라우드 펀딩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나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로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셜 미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소셜 미션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기업이 하지 못하는 많은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잘 파악하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의 방법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더 많은 민간 자원과 공공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또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나 기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과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라보동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또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재능 기부라든지 프로보노 활동들을 하시는 상당히 경력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이나 재원들도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앞으로 향후에 사회적 기업의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셜 미션을 분명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알고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소셜 미션을 다듬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가운데 한양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서강대 이런 학부나 대학원에서도 또 전문가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정은 또 장학금이라든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사회적 기업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고 제가 가장 얘기 많이 한 부분이 소셜 미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노력과 투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리스크가 큰 반면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더 많은 기회와 어떤 결과물들이 반대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 성과만으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서 해나가는 부분이 향후에도 사회적 기업을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큰 문제에 도전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도전할 때 그 좋은 팀원들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팀원들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에 파트너나 지지자의 형태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개념이 약했는데 생각보다 이 그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 수익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시장에서 본인의 소셜 미션이 알려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알려지기 전까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상담이나 조언,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조직과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가 영리 기업을 운영하든 비영리를 운영하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셜 미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그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를 잡는 도구를 제공해 주지 않고 그 고기 잡는 법을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알려준다고 광고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가는 그 고기를 잡는 수산업에 관련된 산업 자체를 근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그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사내 사회적 기업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본인의 소셜 미션에 대한 부분이 서 있다면 창업이 됐건 또는 그러한 창업을 활동하고 있는 팀에 들어가서 같이 팀이 되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중간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컨설턴트로서, 또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나라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체인저 메이커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